한 아이돌 가수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왜 자살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여쭤볼 텐데요. 네. 먼저 이분의 유서를 보면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이 결국 날 집어삼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맞을까요? 유서의 내용이 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네. 이래서 우울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이에요. 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네. 유서에 우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 종현이라는 이 친구에게서의 우울이라는 정서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그랬죠. 사고에서 죽었으니까 사고사, 병으로 죽었으면 병사, 이렇게 지금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얼마 전에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네.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 유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으면 참 깝깝했겠네요. 거기 의사는 유서에 따르면 노의 성격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울함이 있다. 네. 그래서 너 성격 탓이다. 그래서 약 받아가지고 먹으라. 이게 전형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어떤 경우에 그렇게 약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심리학을 평생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영군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본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전문가잖아요, 이 의사분은.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흔히들 이제 마음의 병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약을 처방을 해주죠. 정신과 의사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당신이 심리 상담을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 병을 가진 사람의 그 병을 내가 치료를 하고, 또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병을 내가 제거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거다라는, 그걸 보통 이제 메디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입장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심리 상담을 하기보다는 정신과 관련된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이 그 전문가로서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질문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는 주로 약 처방을 해주는 게 기본이지, 실제로 이 종영군의 심리 상태와 종영군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왜 종영군의 성격 탓이다라고 그 의사가 그랬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하네요. 사실은 종영군의 성격은 유서를 쭉 보면서 이 종영군의 성격은 M자 유형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로맨틱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이 두 가지 특성이 서로 잘 융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 친구는 상당히 예술적 감수성이 있고 섬세하고 예민하면서도 또 남다른 엉뚱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능력을 보여요. 맞아요. 재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주가 되게 많아요. 로맨틱 성향과 아이디얼 성향이 같이 있는 친구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거를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거는 로맨티스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감,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가 추구하는 또는 가지고 있는 호기심,
이 불안과 호기심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각광을 받으면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거로 발휘가 되는 거고 만일 그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 우리의 고 선생처럼 이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팔리지도 않고 살았을 때 그럴 때는 본인이 엄청나게 또 절망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샤이니의 정용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노래를 전부 다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대요. 네, 소설도 쓰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예술적 재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뭔가를 동시에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M자형이 가지는 일종의 자산과 같은 거거든요. 그걸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각광을 받았거든요. 각광을 받았죠. 네. 나름대로 이 불안과 호기심이 감수성과 어떤 지성적인 느낌, 논리적인 이런 느낌까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예술가로서 등장을 했고 그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대중들과 상당히 잘 부합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종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계속 혼자라고 느끼고 이런 외로움을 느꼈던 걸까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에요. 네. 자기의 이런 감수성과 약간의 논리성과 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팬들이 좋아해 주는 거는 공유로 느껴지지가 않는 걸까요? 팬들은 네. 그냥 이게 참 보통 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하는데 그 천재성을 대중들이 열광하고 받아주는 줄수록 이 친구들은 더 외로움을 느껴요. 왜? 나를 좋아하고 내가 만든 이 작품을 좋아하지만은 그들에게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진짜 내가 표현했던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룻밤 이틀 사이에 내가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미친 듯이 표현을 했는 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나는 진짜 이렇게 열광하고 받아주는 것만큼 내가 막 미친 듯이 열정을 다해서 나의 진짜 끝까지 그걸 발휘한 거는 아닌데 이걸 이렇게 좋아하면 내가 막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양심의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누군가 나를 욕할 것 같아. 너 내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저 잘못한가요?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M자인 경우에 이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 전형적인 일종의 다중이적인 마치 우리가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많은 소설에서 선과 악의 대립, 지성과 감성의 대립 이런 심리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 단어가 바로 전형적으로 나 속에 또 다른 너가 있고 또 다른 너를 나는 알면 알수록 또 내가 너무 싫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알고 싶지만은 너는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에 있고 또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한 몸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갈등을 겪는다 라는 심리 상태를 항상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리 상태를 네. 마치 어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가 그건 네 성격 때문이다 이러면 안 그래도 본인이 서로 갈등적이고 불안하고 또 엉뚱하게만 느껴지고 하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걸 내 성격 탓이라면 나는 왜 하라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 통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통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라고 할 때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증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사실 이 친구가 아직 20대잖아요. 네. 젊은 친구거든요. 네. 그럴 때 느끼는 통증이라는 거는 이 되게 편두통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때그때마다 의사들이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특별하게 아주 뚜렷한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 통증이고 또 심지어는 이 통증이 움직여요. 그래서 매번마다 다른 부위가 아플 때는 네. 이거는 전형적인 시민성 통증의 경우인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아이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를 통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고 그거는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자기가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고 또 멤버들도 있지만은 혹시 저 사람들한테 나는 진짜 칸타피아의 별에서 온 누구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또 누구로 취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조금씩 받는다고 느꼈을 때 다리가 쑤신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늘 한 곳이 같은 위치만 아프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이곳저곳 아플 때 견딜 수 없는 통증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남들이 알 수가 없어. 왜? 겉으로는 멀쩡하거든.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마음이 착하고 여려서 말로도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한테는 지금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성향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로맨티스트 아주 감수성이 있고 불안에 쉽게 영향을 받는 또 스스로 불안하려고 끊임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로맨티스트 성향과 또 본인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고 마치 항상 어디에 있으나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남다른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 현재 있는 곳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두 존재 그 주 존재가 너 속에 있는데 그거를 자기 속에서 두 가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되게 편해요. 아, 지금은 로맨티스트가 내가 작동을 해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한 상태에 대해서 훨씬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건 뭔가 내가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야. 아니야. 뭐 이번 콘서트에 내가 더 이상 그걸 견딜 수 없을지도 몰라. 내가 뭔가 실수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멤버들하고 내가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지? 나는 그 실수함으로 나 인생이 끝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까지 더하는 그 반대로 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자기가 뭔가 조금 다른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이번 곡을 내가 왜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이거 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아니야,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비밀을 혹시 알지도 몰라.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는. 이게 이제 서로 핀트가 안 맞을 때는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처럼 자기한테는 하는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요. 네. 이 친구가 그 의사 선생님께 왜 자꾸만 본인이 기억을 잃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이 두 가지 성향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자기가 어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마치 창고 속에 물건을 저장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로맨티스트인 내가 그 창고에 물건을 갖다 넣은 거예요. 내 기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로맨티스트가 창고 속에 갖다 놓은 거를 나는 어디에 갖다 놓은지도 모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를 갖다 놓은 조차도 스스로 의식을 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그럼요. 기억도 그래서 그게 각 개인에 있어.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주된 성향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없는데 로맨틱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잘 나름대로 활용하면서 생활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이 지배적인 상황일 때 경험한 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쪽이 그거를 기억해내려고 하거나 또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 지적을 했을 때 또 다른 한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그럴 때는 그 기억의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기억을 해상해내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친구를 상담을 했더라면 어떤 기억들이 주로 본인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그렇다고 스스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같은 멤버들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냐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 예를 들면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한다면 어떤 본인 감성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거냐 또 그렇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거냐 그 상황을 설명해봐라 이러면서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그때 이 친구의 어떤 성격이 어떤 마음이 그 당시 이 친구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그랬죠. 사고사. 사고에서 죽었으니까 사고사. 병으로 죽었으면 병사. 이렇게 지금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얼마 전에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그 상담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네. 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이 유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으면 참 깝깝했겠네요. 거기 의사는 유서에 따르면 그 너의 성격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울함이 있다. 네. 그래서 너 성격 탓이다. 그래서 약 받아가지고 먹어라. 이게 전형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어떤 경우에 그렇게 약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심리학을 평생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영군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본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해주는 불안감 그 다음에 아이디얼리스트가 추구하는 또는 가지고 있는 호기심 이 불안과 호기심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각광을 받으면 엄청난 재주가 있는 거로 발휘가 되는 거고 만일 그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 우리의 고 선생처럼 이 평생 그림을 그렸는데 팔리지도 않고 살았을 때 그럴 때는 본인이 엄청나게 또 절망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샤이니의 정영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 노래를 전부 다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대요. 네, 소설도 쓰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예술적 재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뭔가를 동시에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M자형이 가지는 일종의 자산과 같은 거거든요. 그걸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각광을 받았거든요. 각광을 받았죠. 네. 나름대로 이 불안과 호기심이 감수성과 어떤 지성적인 느낌, 땀을 하기보다는 정신과 관련된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이 그 전문가로서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이 질문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는 주로 약 처방을 해주는 게 기본이지 실제로 이 종영군의 심리 상태와 종영군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왜 종영군의 성격 탓이다라고 그 의사가 그랬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하네요. 사실은 종영군의 성격은 유서를 쭉 보면서 네. 이 종영군의 성격은 M자 유형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로맨틱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이 두 가지 특성이 서로 잘 융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 친구는 상당히 예술적 감수성이 있고 섬세하고 예민하면서도 네. 또 남다른 엉뚱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능력을 보여요. 맞아요. 재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주가 되게 많아요. 로맨틱 네. 성향과 아이디얼 성향이 같이 있는 친구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새로운 거를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거는 로맨티스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한 아이돌 가수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이분이 왜 자살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여쭤볼 텐데요. 네. 먼저 이분의 유서를 보면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이 결국 날 집어삼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맞을까요? 유서의 내용이 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네. 이래서 우울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이에요. 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네. 유서에 우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이 종현이라는 이 친구에게서의 우울이라는 정서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로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그 전문가잖아요, 이 의사분은.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흔히들 이제 마음의 병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는 약을 처방을 해주죠. 정신과 의사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당신이 심리 상담을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 병을 가진 사람의 그 병을 내가 치료를 하고, 또 이 사람의 문제는 그 병을 내가 제거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거다라는 그걸 보통 이제 메디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입장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는 심리 상담